네, 7000P 가늠할 슈퍼위크. 이번 주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네. 이번 주 이제 7000P로 가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그 파월 연준 의장 마지막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죠. 네. 5월에 퇴임인데 FOMC는 이번까지만. 네. 이제 케빈 어시가 이제 그 연준 의장으로 다시 어떠한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의 어떤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죠. 실제 29일 날 다 몰려 있고 30일 날이 이제 애플이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반도체 입장으로서는 이제 자본 지출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고 자본 지출을 줄였는지 늘리고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밤사이에 일단 그 반도체들이 너무 좋아갖고 미국 시장에서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수에 영향을 미쳐줄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M7 실적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요약을 해주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 빅테크들의 실적,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뭐 떨어지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대로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뭐 지금 뭐 이란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뭐 협상 관련돼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 보면 이번 주는 확실히 모든 관심은 다 그쪽으로 빅테크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죠. 전쟁 여파에도 화장품 수출 20.7% 증가. 예. 이게 사실 최근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출 지수 나온 이후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고 저희 코너에서도 달바 글로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좋았죠. 달바 글로벌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현재 이제 미국,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엄청난 어떤 판매량을 이제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면세점 위주긴 했었습니다만은 많은 판매량을 이제 기록하면서 화장품주들이 엄청난 그 성장을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많이 좋아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마켓 셰어율이 한 10% 넘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10% 정도였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쪽이 이제 지금 좋아지고 있고 APR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유럽 쪽도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화장품주들 실적 좋아진 게 유럽 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미국이랑 유럽이랑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지금 시장 점유율이 앵커께서는 혹시 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의도가 10%안 넘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안 넘는데 전혀 안 넘죠. 네. 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한 7, 8% 정도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돼요?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미국이랑 유럽 시장 점유율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확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채워 나갈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2분기 쪽에 어떤 화장품주들의 실적을 1분기보다는 조금 뭐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우리가 반도체를 수치를 보듯이 화장품주들은 왜 수치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반도체만큼 다 저평가라고 보셔도 뭐 사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갔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니케이가 한국의 비투를 주목했다. 경제 아킬레스건이다.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다라는 보도가 네. 좀 있었고 분석도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이게 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B2 같은 거 이제 어떤 제도권으로 제도로 정해져 있는 B2를 조금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못하게 했을 때 시장이 좋아져 버리면 그거에 대한 원망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많긴 많죠. 뭐 1년 동안 한 2배가 올랐으니까 34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부작용으로서는 이제 이란 중동 전쟁 초입 때 3월 초에 급락을 일으킨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또 이 반대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 니케이가 좀 약간 뜬금없이 좀 보도를 좀 하긴 했습니다. 배 아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기네들이 옳은 건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약간 꼭 이게 좀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차원을 떠나서요. B2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쟁 초반에 한번 경험을 해봤고 B2가 무섭다라는 거.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 이렇게 좀 성장을 해나가는 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이제 이렇게 2천, 3천 가던 지수가 좀 6천 넘어가고 있는 이제 시장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주식시장에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아이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ETF 명함. 아유, 격차가 점점 벌어지네요. 네.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으로 이제 20%인데 왜 네. 20%냐 하면은 지금 타임은 마이너스 5% 수준이고, 그다음에 하나 플러스는 지금 플러스 15%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이제 20%를 얘기를 하는데, 삼성 코엑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를 딱 중간 정도인데, 딱 중간이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타임이 뭐 나스닥이나 그 코스피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지금 코스닥에서는 좀 약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타임 쪽에 어떤 그 응원을 많이 하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타임 액티브를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게요. 네.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네. 이 이슈를 다뤘을 때 성격이 너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코엑트, 삼성이나 그 하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교체를 굉장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밸런싱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하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부분들은 좀 일장일단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따라서 네. 좀 자기한테 맞는 상품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금 정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적 네.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타임 거 갖고 계신 분들 그냥 조금만 더 버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괜히 파시지 마시고. 퍼포먼스가 잘 나올 때 상당히 좋은데, 예. 중요한 것은 하나 플러스 빼고는 지수 대비해서 그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ETF가 아직은 아니죠. 아니라는 게 예, 좀 예. 약간 네,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예, 이렇게. 지금 왜냐면 지수가 더 앞서갔었던 네, 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해서 지금 갖고 계신 지 사실 이제 한 2달 정도 됐나요? 하나 게 이제 조금 하나 나중에 거는 나왔고, 한 달 정도 됐고 네, 네. 이제 앞에 코엑트하고 타임은 한 2달 정도 되실 텐데 조금 더 적어도 5월 달까지 종목 장세를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아예 얘네들을 보니까 종목 장세도 별 잘 못하네. 그러면은 그때 파셔도 뭐 네. 그렇다고 손실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이게 너무 이렇게 4848을 너무 빨리 하셔서 좋을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4848은 타임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이슈를 가보죠. 노무라증권 하이닉스 234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최고가를 쟀다. 이게 현재까지 최고가죠? 지금 나온 거로는 뭐 부동의 최고가입니다. 네. 만약에 234만 원 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시총이 1,700조를 가는 겁니다. 1,700조. 지금 삼성전자가 1,200조를 넘어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2배 오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지금 120만 원 정도니까. 122만 2천 원에 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오른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1,700조가 살짝 넘는 수준인데, 뭐 엄청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엄밀히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외국계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이 굉장히 좀 약간 나이브한 좀 분석이거든요. 이제 초등학생들이 주식할 때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그러면 순진한 부분이 가죠. 근데 앞서서 이제 노무라 증권이 왜 이 목표가를 234만 원을 제시를 하는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제시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사실 똑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버는 이제 돈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HTS 같은 데서 버는 것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퍼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후에 펄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개월 선행 펄을 전제 조건을 했을 때 네. 234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네.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뭐 66만 원이 넘을 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PBR 한 3.5 정도 적용하면 그 이제 가격이 네. 좀 나오는 건 맞긴 하죠. 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프리마켓에서 약보합이에요. 0.4% 정도 마이너스인데 하이닉스는 오늘 좋습니다. 1. 현재 한 8%. 제가 이제 영문을 보고 있는데 제 그 보는 HTS 기준으로는 1.8% 정도 그렇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노무라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에서 엄청 좋았는데 뭐 그닥 그렇게 오늘 반투주들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소부장은 오늘 오전 초반부터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박 이사님과 박 의원님과 함께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 증권사들 목표치도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죠. 네.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면요.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68조를 노무라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때 나왔던 삼성전자를 훨씬 좀 넘어서는 어떤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채로운 부분이고 디램 가격과 이제 낸드 가격 모두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50% 이상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영업이익이 뭐 280조 나오고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5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노무라 증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시장에서 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LTA라고 해서 이제 롱텀이죠. 장기 계약이 성공적으로 계약이 됐을 때 이제 반도체 투톱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배 증가를 할 것이다. 이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의 단이 안정적인 것은 맞지만 이제 상단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는 측면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리스크로 생각하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높게 이제 잡아버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의 상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거라는 부분이 목표가 234만 원을 제시하는 가장 큰 근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서 관심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TMC를 오늘 준비해 오셨네요. 네. 관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MC 어떠한 기업인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세죠. 가스를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소재 기업들은 언제 실적이 좋아지냐면 이 IDM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생산량이 높아질 때, 생산량이 많아질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그거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TMC를 좀 관심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공정용 특수 가스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요. 주로 어떤 것들을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냐면 네온, 이제 크립토, 제논 모두 이제 우리가 보통 히토류도 있듯이
가스에도 희귀가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집해서 정제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과거에 하이닉스 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았던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오션브리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가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TMC CNS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기업 인수하면서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가스 공급 장치를 만드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순도 헬륨가스 상반기에 이제 양산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3D D램 같은데 굉장히 필수적인 가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에 양산하고 하반기에 이제 실적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실질적으로 좀 앞서가기 때문에 굳이 하반기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싼 가격인지 보시면 이제 실적이랑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저평가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사실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제 상한가를 간 날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이란 때문에 좀 헬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차질이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조정을 좀 받았고 이제 상한가 간 위쪽 상단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된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개별주적인 성격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죠.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 저가주는 아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바닥일 때 수급이 너무 높아버리면 사실 수급이 높은데 가격이 바닥일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수급 저점은 가격 저점이라는 말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가격도 다른 반도체주들 대비해서 저점이고 수급이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한 오버행 이슈가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지금 가격적으로는 실적 생각하면 시가총액이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TMC에 대해서 잘 몰라셨던 분들은 관심 종목 등록하시고 가격적인 부분을 계속 관찰하시면은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TMC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위원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